해경의 현장 지휘력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고 신고 접수부터 대응, 또 구조 작업과 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 합격점을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 현장을 취재한 김관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방금 황대영 회장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 덜컹거리는 측면들이 조금 혹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질문을 드릴 것은 사고 당시 해경의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종합해보자면 모든 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고 당시 세월호 현장에서 해경뿐 아니라 다른 민간 여객선이나 어선들도 함께 구조를 돕고 있었는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본 한 어선의 선주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어선인데 해경이라면 명색의 해경이라면 뭔가 적극적인 구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해경 역시 어선 수준의 구조 활동을 벌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내부 진입 시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이미 사고 당시에는 왼쪽으로 50도가 넘게 세월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치로든 뭐로든 깨서 들어가야 하는데 예. 해경은 해명자를 내놓으면서 수중 특공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해 해경청 특공대, 그러면 예. 특공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특공대는 그 당시에 목포항에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아직 출발도 안 하고 있었다는 예. 얘기인가요? 10시 10분이 돼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 목포항에서요? 예, 그래서 11시 예. 20분에 돼서야 선체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서는 결국 16분, 단 16분 동안만 구조 활동을 벌인 다음에 거센 조류 때문에 철수하게 됩니다. 예. 글쎄요, 특공대인데 그죠? 예.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10시 10분이라면 뭐 사고 난 이후부터 1시간을 훨씬 넘긴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침몰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죠. 예. 진도 VTS의 책임 회피식 지휘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역시 참 해외 사례랑도 비교가 많이 되고요. 저희도 예. 보도를 해드리지만 참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교신 내용을 보면 진도 VTS는 세월호 측에 탈출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탈출을 단순히 권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선장님이 직접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 얘기는 하든지 말든지 하라라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2012년 그 이탈리아 유람선 침몰 때 보면은 예. 해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렇죠. 선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서까지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 당시에 사실 사망자가 30명대 수준에서 머물면서 대부분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진도 VTS, 지금 전국에 17개의 VTS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해양수산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진도는 해경이잖아요.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역사가 있는데요. 예.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이 지역을 좀 더 수사권을 가진 해경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예. 이런 취지에서 해경이 이 진도 VTS를 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구조 작업도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여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예. 구조 작업 진행에서의 지휘력 논란이 있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침몰 후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서 우리 그 민간 잠수사분과 이제 연결을 해서 들어봤지만 이 민간 잠수사들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공조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 요청에 의해서 민간 잠수사에 대한 투입 여부, 투입 인원이 오락가락합니다. 예. 처음에는 가족들이 민간 잠수사 투입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더 늘렸다가 지금은 또 일부 가족들이 조금 덜 투입해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락가락하면서 또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들 현재 지금 아까 연결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 잠수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굉장히 그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좀 생소하겠지만 전문 용어들 써가면서 ROV라든지 크랩 로봇이라든지 이런 전문 그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해경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런 장비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뭐 설치할 필요 없다 해서 더 설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식 입장이 그렇게 나왔더군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가능하면 더 많이 설치해서 잠수사들도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현장 상황을 뭐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인 5개 중에 4개는 그리고 원래 민간이 설치를 했다면서요?
네, 물론 추가적으로 해경 측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민간 잠수사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예, 5개 중에서 4개는 그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이 돼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지금 해경과 해군이 그것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일단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근데 민간 잠수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연결한 황대영 회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많이 부딪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 현장에서 해경과 해군이 민간 잠수사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평가에 대한 어떤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오늘 황 회장은 그래도 저하고 인터뷰할 때 많이 좀 가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때보다는. 막말 논란까지 한 번 더 불거졌습니다. 지금 그 민간 잠수사들이 말씀하셨지만 사비를 들여서 현장에 가서 사고 해역까지 또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현장에 아무나 왜 데려오느냐.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은 민간 잠수사를 지칭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말에 굉장히 지금 그 현장에 있던 민간 잠수사들이 감정이 격해졌고 그래서 대거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실종자 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던데 여기서 하여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사고 난 지 일주일이 됐고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김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